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리스가 가디언지에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포체티노, 레비, 토트넘, 미국 생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레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야기 역시 연달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트넘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싹 다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거는 토트넘 관련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과거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누노 에스프리토 산토스 산토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산토 감독이 이번에 이제 그 매니저 오브 더 먼스 이달의 매니저를 수상을 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마무시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팅엄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노팅엄도 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빅팀들과 만났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만 여하튼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도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빈손 산체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체스가 이제 갈라타사라이 소속으로 손흥민 선수를 전담마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하튼 홈에서 이기면서 많은 팬들의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선수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라고 직접 또 산체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토트넘 팬들의 샤라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 랭셔 선수의 소식도 있네요. 인스타그램에 윌 랭셔 선수가 일단 그 레드카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이 또 프로페셔널 첫 골을 넣었단 말이죠, 성인 무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래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은 바로 가디언지에서 마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기회를 제대로 좀 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요리스의 발언, 그리고 레비 회장의 기행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가장 재밌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리버풀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나? 레비 presented each player with a luxury watch. 모든 선수들에게 럭셔리 워치를 줬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딱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리스가 이걸 받고서 좀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을 때 위너를 사실은 새겨가지고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회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닌데 결승 진출했다고 시계를 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대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회가 다 끝난 것도 아니죠. 선수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좀, 근데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를 좀 해보자. 너희가 결승만 와도 내가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주는데 우승해봐라. 내가 뭐라도 못 사주겠냐. 이런 동기부여의 측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리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You receive a really nice gift. 좋은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하지만 this little detail shows you're not used to being such a place.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을 보면은 레비 회장이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해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팀을 결승까지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느냐에 대해서 레비 회장이 뭘 몰라도 좀 모르는 것 같다. 물론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라고 이제 요리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선수들의 어떤 반응이 why? 왜? 이게 뭐지? 우리 결승전 하지도 않았잖아. 이런 반응들이 이제 주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레비 회장이 사실상 동기부여를 좀 망쳐놨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감독을 자른 것도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무리뉴를 카라바오컵 결승전 며칠 전에 자른 것도 더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이 레비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트넘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거를 잘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Daniel always try to make the right decision. 그러니까 가장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레비가 노력하기는 했는데, 근데 unlucky, 약간 좀 불운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라던가 첼시에 아니면 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 감독이랑 뭔가 이렇게 그 싸워야 했는데 토트넘이 한 5천만 파운드 쓸 준비가 돼 있으면은 다른 클럽들은 한 1억 파운드를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돈 싸움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레비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충분한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가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그가 쌓아 올린 이 클럽의 토대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에릭센, 알리, 케인 왜 손흥민 선수 이름 얘기 안 해? 여튼 그런 선수들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을 좀 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리스가 이번에 미국으로 갈 때 그 에이전트 없이 자신이 계약을 직접 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뭐 이미 집안에서 좀 사업가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물려받아서 자신이 직접 뭔가 이번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1년 계약에다가 이제 매해 한 번씩 이렇게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뛸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비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제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지금 자신이 있는 그 팀의 구단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그 경험에 대해서 각자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 관점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진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요리스는 요리스의 진실이 있지만 그리고 데니엘 레비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일반론적인 방식으로 이제 받아쳤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가 좀 안 될 때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비단 시계를 받아가지고 졌겠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하는 주장으로 이거를 또 끌어와서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클럽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뭐 그때 시계를 뭐 줘서 혹은 뭐 어떤 감독을 안 믿어줘서 혹은 잘라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뭐랄까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트로피를 그냥 따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제 끌어와서 쓰죠.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인터뷰를 맺히고 업어치고 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당장 트로피를 하나 따내더라도 그 다음에 12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한 5경기 한 시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경질당하는 그런 장면은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과가 아니다. 결국에는 클럽이 또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이게 맞냐. 결국에는 클럽이 가고 싶은 방향성으로 길게 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sustained succ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길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 맨시티, 리버풀, 맨유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유 혹은 아스날처럼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했던 클럽 혹은 요즘에 이제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아쉬운 것은 그 과정의 이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시작 혹은 이제 뭔가 초석을 다시 또 놓고 있는 그런 토트넘을 보고 있자니 이제 뭔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어쨌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입스위치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출전시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로메로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베르너랑 무어는 여전히 뛸 수 없는 상황이고 히샬리송은 더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진에서도 베르너, 무어, 히샬리송이 없고 그러면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공격수가 별로 없죠.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선발 출전할 수밖에 없고 지난 경기 전반전만 뛰고 일단은 교체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입스위치전에서도 당연히 이제 선발 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선발 명단에 대해서 토트넘도 비카리오, 페드로 로메로, 드라구신, 우도기, 드라구신이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사르 그리고 존슨, 도미닉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뛰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A매치 기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뭐 천만 다행이죠. 타임스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가가지고 안 다치기를 좀 바라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축구협회가 손흥민 선수를 차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경기 다 90분 뛰고 나면 손흥민 선수가 멀쩡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여하튼 인터내셔널 브레이크가 있는 건 다행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해서 그냥 그저 그런 클럽으로 머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전에 대한 결과물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경기 한 경기 다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입스위치 전에 뛴다면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내일 11시죠. 내일 저녁 11시 경기 토트넘과 입스위치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나 또 요리스의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흥미롭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